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제 시험이 135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8일인데, 여러분 공부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에 그 문제에서 물어본 꼭지를 답안을 작성할 때 꼭지를 다 썼느냐, 꼭지를 써야지 점수를 획득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수정 78종 중 내화 수종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 권장 조림수종 78종 중 내화 수종 그러면은 이 내화 수종에 대한 꼭지를 써야죠. 내화 수종에는 황벽나무가 있고 굴참나무가 있고 아외나무가 있고 동백나무가 있다. 이렇게 꼭지를 써주고 내공해수종과 내음수종, 용재수종, 경관수종, 유실특용수종 이런 것을 써주게 되면 고득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일례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꼭지를 써줘야지 점수를 받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용어에서 예를 들어서 조림수정 선택 시 고려사항, 조림수정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용어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림수정의 선택 원칙에 경제적 원칙 꼭지 써야 됩니다. 1번. 2번 생물적 원칙 3번 조림적 원칙 4번 경제 외적 원칙 이렇게 써줘야 되죠. 조림수정 선택 원칙에서 경제적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경제 외적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고 각자 경제 원칙에는 재적 수확량 많을 것, 재질이 우수해서 수요가 많을 것,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그리고 생물적 원칙에는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할 것, 입지 조건이 좋을 것, 산불 등 위험 요인에 강할 것. 조림적 원칙에는 조림이 용이할 것, 수종의 생리 상태가 작업하기 편리할 것. 경제 외적 원칙에는 수원 함양, 산지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정, 산림 휴양, 생활환경 보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꼭지를 갖다가 경제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경제 외적 원칙의 네 가지 꼭지를 써주고 각 꼭지에 대한 두세 개의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논술에서 세 분의 교수 한 명과 기술사 두 명이 채점을 했는데 각자 한 분이 25점, 25점, 25점 해서 논술에서는 75점 만점인데 70점 정도 맞는 방법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꼭지를 다 써줬을 경우에 70점을 맞습니다. 경제 외적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그리고 경제 외적 원칙. 그리고 요 경제적 원칙에는 재적 수확량이 많을 것 이런 세 꼭지를 1, 2, 3 써주고 생물적 원칙에는 병해충에 대하여 이렇게 1, 2, 3 써주고 조림적 원칙에는 조림이 용이할 것 이렇게 써주고 두 가지 경제 외적 원칙에는 수험 함양 등 결국 다섯 가지 꼭지를 다 써줄 때에 75점 세 분이 25, 25, 25인데 세 분이 줬을 때 7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가 좀 충분히 돼 있어야 되죠. 135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꼭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 꼭지를 다 써줘야지 75점 만점이라면은 60점, 65점, 70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꼭지를 갖다가 네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세 가지만 써줬다. 그러면 갑자기 50점 단위로 확 떨어집니다.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큰 꼭지, 경제적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경제외적 원칙, 이렇게 큰 꼭지는 써졌는데 경제외적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꼭지가 부실하게 썼다. 하나뿐이 못 썼다. 생물적 원칙의 부연 설명에서 병충해는 써주고 입지 요건과 산불 등 이런 것은 못 썼다. 또 조림적 원칙에서 조림이 용이할 것만 써주고 생리적 상태 이런 걸 못 썼다. 경제외적 원칙에서 수험 함량 하나만 썼다. 이렇게 답안이 큰 꼭지는 네 꼭지를 다 썼는데 부연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도 50점대뿐이 받지 못합니다. 또한 큰 꼭지만 써줬을 때 조림수생의 선택 원칙에서 경제적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경제외적 원칙 이렇게 큰 꼭지만 써주고 부연 설명을 쓰지 못했다. 시험을 첫 번째 보신 분들, 두 번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75점 만점, 25 세 분이 합하면 75점 만점인데 논술에서 이렇게 큰 꼭지만 써줬다 할 때는 20점대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꼭지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꼭지를 다 외워야 될 것이고 연상법을 외워야 되든지 다 사람마다 다 외우는 방법이 틀리겠지만은 그 꼭지를 큰 꼭지를 다 써주고 부연 설명 꼭지를 갖다가 네 가지를 써줬을 때에 25점 한 분, 25점 한 분, 25점 한 분, 종합 75점 만점에 70점을 맞는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지를 요구하는 것들은 그 꼭지를 다 쓰는 습관을 들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죠. 꼭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조림수정의 선택 원칙, 경제적 원칙, 세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 경제적 원칙 이런 것들. 또 이목경영의 지도 원칙, 복지의 원칙, 뭐 합자연수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산림경영의 네 가지 패러다임.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경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 이런 것들은 꼭지를 8개, 7개 쓰는 거 아닙니까? 국유림의 경영 목적, 수원, 함양, 공공의 증진 이렇게 꼭지를 8개 써줘야 되는 것들은 그 꼭지를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연상법을 외워서 쓰던 눈도장을 갖다가 답안집을 자꾸 눈도장을 찍어서 쓰던 아니면 볼펜으로 자꾸 써봐서 암기하던 꼭지를 요구하는 답안 문제에서 그 큰 꼭지를 4개 내지는 8개를 쓰고 부연 설명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꼭지를 다 써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역점적으로 아주 중요시 말씀드리니까 135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꼭지를 주제 그리고 부연 설명 꼭지를 다 외우고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135회에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